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호남선과 전라선 KTX의 22%가 서대전역 경유로 확인되면서 코레일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택시들이 불법으로 요금을 올려받고 있고 나주 택시업계는 광주 택시의 나주 영업을 반대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안 경계 근무 중 사라진 육군 일병이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경위가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어제처럼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은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고속철 종합 운영 계획안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대전을 위한 고속철인지 호남을 위한 고속철인지 모르겠습니다. 증편 효과는 거의 없고 전라선 열대 중 석대는 고속철 개통 효과를 전혀 못 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호남고속철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열차의 22%가 서대전을 경유합니다. 호남선은 주중 10회, 주말 12회가 늘어났는데 각각 10회씩 서대전역을 경유합니다. 전라선은 주중 4회, 주말 8회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주중 6회와 주말 8회를 서대전역을 우회해서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늘어난 만큼 경유하게 돼 고속철 증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전라선의 경우 열대 중 세대가 새로 뚫린 오송에서 익산 구간을 포기해야 해 고속철 개통 효과를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일은 대전 쪽 이용객이 전체 호남선 이용객의 30%에 이르고 호남과 서대전을 오가는 승객을 위해서도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를 기준으로 KTX를 타고 호남과 서대전으로 간 이용객은 전체의 7.3%에 불과했습니다. 이 7.3%를 위해서 고속철도 건설의 목적과 운행 원칙까지 훼손하면서 이 대전역, 서대전역 경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저도. 경제성 논리로 서대전역 경유를 밀어붙이는 코레일이 사실 경부선이 소화해야 할 이용객을 호남 고속철에 밀어넣느라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의 한 건축사가 최근 몇 년 동안 광주 전 지역을 돌며 불법 건축물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600여 건에 이르는데요. 해당 건축주들은 불법은 맞지만 너무하다는 입장이고 경찰과 구청도 고발건 처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 서구청 건축과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 승인을 받은 설계도에는 3층에 한 가구만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점검을 해보니 실제 건물에는 세 가구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몰래 문은 여기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도 문을 내셨고 이쪽에도 문을 내셨잖아요.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구로. 또 다른 원룸도 주차장으로 설계된 곳에 불법으로 덮개를 씌워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가 지난해 서구에서만 380건이 넘었는데요. 이 400건 가까이 되는 고발을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건축사인 55살 임모 씨가 지난해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 5개 경찰서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600여 건. 임 씨로부터 고발당한 건축주들은 주로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건축물을 살 때 불법 건축물인지 전주인에게 들은 바가 없었고 원상태로 복구하면 건물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 해결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여기 와서 세율이라도 이제 받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인데 이거 불법이라는 거죠. 내가 모르고 산 것을 갖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경찰이나 구청은 고발건이 많아 다른 업무를 전혀 볼 수 없는 데다 여전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합니다. 고발자인 임 씨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선량한 건축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축 문화를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부서에다가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건축주들. 원래대로 복구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택시 요금을 미터기가 아닌 기사 임의대로 받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혁신도시로 가는 택시들이 이 같은 불법 운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내리는 광주 송정역입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타고 혁신도시 한전 본사까지 간다면 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통상 우리가 25,000원 협정요금으로 해가지고 25,000원을 가고 있는데 공항도 그 편만을 써놨다가 그거 띄워버렸더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가죠. 이제 놔주면 얼마, 하수님이 얼마 이렇게. 미터기가 아닌 기사 임의대로 요금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미터기를 이용해 실제로 가보니 송정역에서 한전까지는 13,640원. 만원가량 웃돈을 받는 건데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기사들은 정상 요금으론 손해를 본다며 미치고 운행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혁신도시까지 운행한 광주 택시가 돌아올 땐 손님을 태울 수 없어 빈차로 광주로 와야 되는 만큼 부득이하게 웃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주에서 광주로 나갈 때는 빈 택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요금이 어느 정도 맞아야만 나주까지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택시 승객들은 턱없이 비싼 요금이 바가지 요금이 아닌지 불쾌하기만 합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외지인이다 보니까 어디든 가다 보면 외지인들은 조금 바가지를 씌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히 택시를 탈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광주 택시의 불법 운행이 만연하면서 나주시는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부당 요금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 같은 불법 운행은 광주 택시가 혁신도시에서도 시내 운행처럼 손님을 태울 수 있도록 하면 근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나주 택시업계가 반대하면서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만 원가량의 웃돈을 제외하면 광주 송정역에서 혁신도시 한전사옥까지 광주 택시의 요금은 13,640원입니다. 반면 나주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다시 광주로 올 경우에는 요금이 18,840원입니다. 5,000원가량의 차이가 나는 건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적은 농촌 택시의 수익 보전을 위해 나주 택시가 법정 한도 내에서 30%가량 요금이 비싸게 책정된 겁니다. 요금 인상률이라든가 요금 산정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하고 나주하고 요금차가 다른 것입니다. 전국에 일원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같은 요금 이원화가 광주와 혁신도시 간의 택시 운행 장벽을 허무는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 공동사업구역은 혁신도시에 한해 광주든 나주 택시든 동일한 요금으로 자유롭게 운행토록 함으로써 부당요금을 방지하고 택시교통 편의를 높이자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요금의 중간선에서 요금 일원화가 검토되고 있어서 나주 택시업계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합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사업구역을 합친다는 건 좀 잘못된 거죠. 나주 택시 죽으라는 객밖에 안 되죠. 거센 반발에 나주시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업계 대표자와 꾸준히 협의해서 요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다시 만나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논의하기로 한 광주시와 나주시. 당장에 해법이 없다는데 양측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 16일 해안 경계 근무 중 사라진 육군 일병이 실종 8일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8분쯤 목포 북항 인근 바닷속에서 육군 31사단 소속 이모 일병의 시신을 제11특전여단 잠수요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 일병은 소총을 메고 방탄 헬멧을 쓰는 등 근무 당시 복장 그대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고 교사들이 수업을 빼먹는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사실대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전체 공립특성화고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수업 결손 여부를 감사한 결과 모두 524시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결강 이후에도 보강을 하지 않은 교사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5시간 이상 결강한 교사 2명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 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총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관피한 논란을 불렀던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은 총장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지스타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총장 후보 9명 중 6명이 면접에 참여했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지스트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1명 등 3명을 후보로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했습니다. 최문기 전 장관은 면접에는 참여했지만 추천 후보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스트 이사회는 의결 절차를 거쳐 미래부에 차기 총장 선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초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지금도 금연하고 계십니까? 금연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율을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연의 섬을 선포한 신안군 증도의 사례를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 짱뚱어가 논일고 나무다리를 따라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는 곳.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는 지난 2010년 금연의 섬을 선포했습니다. 60년간 담배를 피웠던 증도 주민 89살 안성욱 씨는 이때 담배를 끊었습니다. 다 나보고는 못 끊는다 그거요. 그러면 내기를 하자. 그래갖고 내기까지 해갖고 딱 한 번 나는 끊어버렸어. 근데 우리 애기들은 못 끊어. 당시 증도 주민 1,700명 가운데 흡연자는 18%인 300명 정도. 신안군에서는 클리닉을 운영하며 금연을 도왔고 섬 전체 6곳의 담배 판매소 가운데 5곳이 보상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입구에는 담배를 끊는 7개의 조형물이 설치돼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담배 연기 없는 섬을 알리고 있습니다. 담배 피다가 우리들한테 걸리면 당신네들 돈 1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깜짝 놀리고 이렇게 끄고 그럽니다. 이후 5년. 금연의 섬으로 지정된 신안 증도 주민들의 흡연율은 8.9%에 달합니다. 신안섬 전체 주민들의 흡연율 19%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신안군은 금연의 섬 증도에 흡연 방문객을 위한 담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등 완전 금연을 위한 지원 시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회장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산업밸리 추진위원회와 시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설비 등을 둘러보고 광주 공장의 생산 규모와 수출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기아차 노조는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도 명품 광주김치가 처음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김치 공동 브랜드인 김치광이 총각무 김치 2.5톤 1,600만 원어치를 베트남 시장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지 판매 성과에 따라 매월 8톤씩 수출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해외 김치 CEO 초청 행사를 통해 수출 계약과 홍콩과 호주의 유통업체와도 포장과 단가 등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해남 겨울배추의 밭대기 거래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까지 해남군의 겨울배추밭 2,700여 헥타르 가운데 전체의 30%인 800여 헥타르만 밭대기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상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거래가 70%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격리와 밭대기 거래에서 제외된 물량은 25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광주시가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민 참여 기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50명 수준인 시민감사관을 100명으로 확대하고 공사, 준공검사 등 현장 확인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 분야 감사와 복지 분야 전달 체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책 등에 대해서도 시민 중심의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광주가 영하 0.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높고요.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봄같이 포근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좋겠습니다. 내일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30mm로 겨울비치고 제법 많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아침에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좀 많이 끼어 있고요. 낮 동안에 옅은 안개와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담양 영하 2도, 구례와 화순 영하 4도, 순천 0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10도를 비롯해서 나주와 화순 10도, 순천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월요일이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고요. 이후 구름만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